폐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예방법.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숨을 들이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대부분은 숨쉬기를 생각조차 안 하는 동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벌어지는 기적 같은 과정입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돈을 내진 않지만 대신 폐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숨쉬는 자유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폐가 보내는 작은 신호. 폐는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금방 아픕니다. 위장은 탈이 나면 배가 뒤틀리고 심장은 이상이 있으면 두근거림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폐는 절반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숨이 가쁘다고 느낄 땐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65세 박 선생님, 평생 흡연을 하면서도 늘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기에 나는 폐는 튼튼해라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놀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벽에 기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폐 기능 검사를 해보니 이미 이게 COPD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이렇게 소중한 건 잃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더군요. COPD 그게 뭔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이 길죠. 영어로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줄여서 COPD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숨길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여기에 폐 속의 작은 공기주머니, 즉 폐포가 파괴되면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뜨겁고 독한 연기가 폐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반복되면서 폐포의 벽이 허물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COPD는 생깁니다. 미세먼지, 오래된 곰팡이,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직장에서의 분진, 그리고 과거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 이력이 원인이 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변화. COPD는 초기에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많아진다. 평지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오래간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 증상들이 반복되면 꼭 폐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세게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내 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첫 번째 예방법 금연. 금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담배는 COPD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 피해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담배 한 개비 속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여 가지가 발암물질입니다. 이 연기는 폐 깊숙이 스며들어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포를 무너뜨립니다. 이 나이에 끊어서 뭐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끊으면 내일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1년 후엔 폐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 5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결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금연을 선언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대신할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씩 마셨고 누군가는 무가당 껌을 씹었습니다. 중요한 건 담배 대신 할 행동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봄꽃과 함께 오는 불청객.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길가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노랗고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폐 건강에 있어 봄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미세먼지도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봄 햇살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그 바람 속에 작은 먼지와 꽃가루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코와 기관지를 지나 폐 속 깊이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70세 김 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봄이 좋긴 한데 나가면 금방 코가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와서 꽃 구경도 마음 편히 못해요. 그래서 김 여사님은 봄철 외출 전 날씨 앱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외출을 줄이고 꼭 나가야 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옷은 세탁기 속으로 직행, 그리고 머리까지 감아 꽃가루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봄을 즐기되 폐에 불청객을 들이지 않는 지혜죠. 여름 덥고 습한 공기의 함정.
여름은 폐 건강에 있어 또 다른 시험대입니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한낮의 무더위에는 에어컨을 오래 켜게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폐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면 작은 먼지나 세균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이모 씨는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두었다가 기침 감호, 칼칼함이 심해져 병원에 갔는데 원인은 건조한 공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모 씨는 여름에도 환기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2시간마다 꺼서 창문을 열고 습도계를 보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합니다. 또 에어컨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청소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고 나니 숨쉬기가 확실히 편해졌어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가을 일교차와의 싸움. 가을은 하늘이 높고 공기가 선선해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 큰 일교차가 문제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기도를 수축시켜 숨쉬기를 어렵게 하고 감기에 걸리면 폐렴으로 번질 위험도 커집니다. 전북에 사는 74세 정할머니는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보건소 교육에서였죠. 아침 일찍 외출할 때 얇은 목도리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면 차가운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아 폐가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정할머니는 가을이 되면 항상 가방 속에 가벼운 목도리를 넣어 다닙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폐 건강을 지키는 보험 같은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겨울 건조함과 찬바람을 막아라. 겨울은 COPD 환자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찬바람이 기도를 자극하고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폐 점막이 약해집니다. 서울의 72세 이철수 씨는 겨울마다 가습기와 씨름을 합니다. 쓰자니 곰팡이가 걱정이고 안 쓰자니 목이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이 씨는 매일 저녁 가습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아침에도 한 번 더 헹굽니다. 또 습도를 45에서 50%로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목이 건조할 때는 따뜻한 꿀물이나 보리차를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집 안 공기를 바꾸는 작은 습관. 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대부분 집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 안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곧 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겨울철에 김 여사는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추운 바람이 들어오면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실내 공기 교육을 듣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집안에 먼지와 미세한 오염물질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김 여사는 하루 2번은 꼭 5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를 짧게 하고 공기청정기를 켭니다. 요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 위 환풍기를 반드시 켜고 창문도 조금 엽니다. 처음에는 춥고 귀찮았지만 지금은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폐를 기쁘게 하는 움직임. 폐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움직이면 폐 깊숙이까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흡근이 강해집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철수 씨는 평생 운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PD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금방 멈췄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더 걸을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 걷기를 거르지 않습니다. 숨이 덜 차고 몸도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상에서 시작하는 폐 건강. 폐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연결됩니다.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귤, 파프리카, 브로콜리.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고구마 같은 채소들이 폐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호흡기 점액을 묽게 해 가래를 쉽게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숨쉬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면 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폐 깊숙이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흡근이 강화됩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숨을 내쉴 때 입술을 살짝 오므려 바람을 부는 것처럼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도 압력을 유지해 숨이 덜 차게 합니다. 정할머니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이 호흡법을 10분씩 합니다. 숨이 길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마음과 습관이 만드는 폐 건강. 폐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숨이 차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 우울감은 다시 활동량을 줄이고 결국 폐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 10분 환기를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덜 숨이 찼다면 그것도 큰 성과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걷기를 하거나 하루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이 생깁니다. 폐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환기합니다. 그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겨울이라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중 하루 한 번은 10분 걷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이어가면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끼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를 넣습니다. 색이 선명한 채소와 과일은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오늘을 금연의 첫날로 삼으세요. 혼자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연 의지를 알리고 함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폐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소중한 장기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이 편해야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오늘 숨쉬기가 편하다면 그 행운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지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 함께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숨을 더 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숨이 답답했던 그날, 마을회관 한쪽에 모인 5분의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제는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중 72세인 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에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전봇대에 기대서 한참을 쉬었노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러다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겨우 돌아와서 앉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아 결국 딸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COPD 초기. 의사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한번 잃은 폐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담배와의 결별. 옆에 있던 김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COPD 2기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담배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운 지 40년이 넘었지만 늘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이 가쁘고 아침 기침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 문을 두드렸고 그때야 담배가 만든 폐 손상의 무서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물병을 손에 들고 조금씩 마시며 견뎠습니다. 또 동네 친구들과 금연 선언을 하고 서로 감시하듯 응원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고 아침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평지 걷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봄의 불청객. 계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봄이 오면 꽃구경은 고사하고 집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다고 했습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 때문에 코가 막히고 기침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 앱을 매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나쁘면 외출을 줄입니다.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돌아오면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머리까지 감습니다. 이 습관을 들인 뒤로는 봄철 기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여름의 함정. 이 여름 이야기는 이철수 씨가 이어갔습니다. 장마철에는 집 안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고 한낮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게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폐 점막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사용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 시간마다 환기하고 습도계를 보며 실내 습도를 45에서 50%로 유지합니다. 에어컨 필터도 한 달에 한 번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여름철 목 칼칼함과 기침이 훨씬 줄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대비. 정할머니는 가을 환절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커서 감기에 잘 걸리고 그 감기가 폐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목도리를 챙기고 외출 시 코와 입을 덮습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빠뜨리지 않고 맞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한 실내 공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십니다. 목이 건조하면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심해지기 때문에 습도 유지와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함께 지키는 힘. 이 5분은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폐 건강 모임. 매주 한 번 모여서 호흡 운동을 하고 서로의 생활 습관을 나누며 응원합니다. 누군가 담배 생각이 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누군가 기침이 심해졌다고 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니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임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아침 환기 5분. 하루 물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하루 10분 걷기에서 시작해 점점 늘리기. 하루 한 끼는 색이 선명한 채소와 과일 넣기. 흡연 중이라면 오늘을 금연 첫날로 삼기. 폐는 우리에게 단 한 번뿐입니다. 숨이 편해야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활기를 찾습니다. 오늘 숨이 편하다면 그 숨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 함께 지켜보세요.